이럴 거면 뮤지컬. 네, 부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동입니다. 제 2부도 우리 패기 넘치는 데뷔즈 김리연, 김서환, 김기택, 조영아 배우와 함께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데뷔작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데뷔를 초연작으로 한 리연이와 서한이 처음부터 초연 뮤지컬을 하게 돼서 더 힘든 점은 없었는지 머더로 때 제가 해준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초연인 작품보다 이제 라이센스 있는 작품을 따와서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의 틀이나 이런 걸 알고 들어가는데 창작 초연은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뭐 만든 씬이 엎어지기도 하고 나왔던 노래가 없어지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유동희 형이 해준 조언 이제 팁이 이제 대본에 충실해라. 대본에서 이유를 찾고 약간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해라. 딴짓하지 말아라. 이 조언이 아직까지 저의 뇌리에 스쳐가지고 전 요즘도 아직도 항상 어떤 공연에도 애드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유동수 씨? 너무 그 선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네요.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래서 보통 연습 때와 똑같이 하는 걸로 이제 좀 유명하죠. 드레스 리허설이 막공과 같아야 한다. 그렇죠. 명언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쌓이는 빌드업은 어떤 있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두지만 소환 씨는요? 일단 저는 초연 뮤지컬 하는 게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면 진짜 뮤지컬 처음 하는 거였고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완벽하게 완전히 처음 접하는 거였기 때문에 모든 뮤지컬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대본이 매일 바뀌고 노래가 매일 바뀌는 게 이게 당연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뮤지컬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상태에서 운이 좋게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뮤지컬을 하게 돼서 악보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연습량이 필요했었는데 유동이 형이 하면 된다. 여러 번 맞춰보고 여러 번 약속한 거 잘 지키면 긴장하더라도 잘 흘러갈 수 있다. 그 말을 해주셨는데 아까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전 아직도 조금 뇌리에 스치나요? 내리 스치면 안 돼. 내리 박혀야 돼. 내리 박혔어. 너 지금 스쳤구나. 그게 역시- 진심이 나오는 거야. 네. 아까 그러니까요. 말했죠. 앞잡이, 네. 반신배. 그때 생각이 나. 원래 메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물론 초연이 아니어도 그렇지만 초연 때는 특히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먼저 그 장면을 해보고 그 감정을 느껴보는 상황이 맞닥뜨리는데 서한이 역할 애들이 그 서한이가 한번 약간 벽 치고 막 했던 거? 막 맞아. 나도 아. 기억나. 미치기 직전 뭐 맞아. 그런 네. 상태까지 막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 그걸 막 100%로 못 하지. 약간 뭐랄까 확신도 없고 좀 낯설기도 하고 막 이런데 서한이가 얌전히 있다가 맞아. 갑자기 막 울면서 막 미친 듯이 막 그 장면을 하는데 맞아.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장면이 처음 할 때. 맞아. 그래서 그때 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에 했던 친구들이 그 에너지를 보고서 그 장면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 나도 그 연습할 때 그게 딱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출님이랑 배우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 부분을 빼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하고 나서 했는데 되게 사람들이 다 잘 봐주시고 되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억 때문에 그 씬 할 때마다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래서? 제일 위험한 그니까요. 생각인 것 같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이잖아. 예를 들면 저번 공연이 좋았어. 어느 장면이. 그러니까요. 그럼 그 장면이 올 때 내가 마치
그때 순간 들어왔던 그 감정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맞아. 생각이 맞아. 들잖아. 그러지 않아도 되고 돼요. 오늘은 또 네. 오늘의 네. 호흡대로 가면 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벗어나는 짓은 할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오늘의 것을 더 받아들이고 오늘의 것을 쌓아야 되는데 가끔 오기 전에 어제 그 전 상황과 다르거나 다음 거를 대비하는 순간 집중이 조금 깨질 맞아요. 염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원이 말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을 연기로 납득시켰다. 역시 대본이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을 잠시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연기로 납득시켰다. 납득시켰는데 결국엔 내가 납득이 안 됐다. 결론적으로는 공연 끝날 때까지 그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다른 작품 하는데 그때 내가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때 기억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었구나를 깨달았어. 근데 그 기억이 되게 나를 성장시켜줬다. 그렇게 순간 집중력으로 딱 무에서 유를 딱 창조하는 순간이 정말 짜릿하거든.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창작 작품을 하고 나면 그 작품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끝나도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할 걸. 약간 이런 게 엄청 있지 않아? 있지.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쉽더라고. 이렇게 할 걸.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그 쇼윈도 두 분은 서로가 납득이 안 갔을 때가 있어요. 한번 싸운 적이 있었죠. 그래요? 한번 제가 이제 이제 리언이랑 이제 나이도 같고 데뷔도 같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뮤지컬을 해본 적이 없어서 뮤지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 형들이고 의지할 때는 이제 친구밖에 없고 같이 출퇴근을 항상 같이 했거든요. 또 그때. 동네도 같아가지고 맞아. 출퇴근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이제 맨날 대본도 바뀌고 음악도 바뀌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리언아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했는데 리언이가 그래? 너가 뮤지컬 전공이 아니어서 그런가? 라는 말을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머나. 근데 이제 난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니었어.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왜냐면 얘는 기억도 못해. 정말 궁금해서 넌 뮤지컬 전공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래서 거기서 뮤지컬 이제 전공 명지대밖에 없는데 그래서 날 나- 무시하는구나. 나 무시하는구나. 나 연극 전공이라고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삐져 있었어요. 근데 또 말은 못 하겠고 리언이한테 왜냐면 얘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사소한 걸로 내가 혼자 삐져 있다라는 걸 또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막 한창 이제 또 형이랑 유동이 형이랑 같이 이제 또 페어 모여가지고 따로 연습하는 날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서로 다 지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도 도저히 못 참겠는지 리언아 우리 할 말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난 그때까지 전혀 몰랐어. 가서 리언아 너 왜 그래? 내가 이랬더니 왜? 너 나한테 화난 거 있잖아. 없는데? 그래서 난 너한테 서운한 거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이거 다 처음 작업하는 과정에서 맞아. 벌어진 에피소드였고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이 친해졌어. 맞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됐고 맞아. 그래서 쇼윈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아니 쇼윈도를 4년째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여기. 제일 나빠. 나오라고 해보세요. 저요. 저요. 여기 자. 뭐야? 기택 씨. 네. 작년 여보셔로 뮤지컬 데뷔를 하셨는데 연극 전공에 왜요? 내 질문이 하필 이거 아니야? 뮤지컬 전공이 아니구나. 그 연극 전공에 뮤지컬 말 전공으로서 잘했다. 한마디로 전공 타이밍 너무 아니구나. 좋았다. 연극 전공에 연극 무대만 하다가 뮤지컬 데뷔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뮤지컬 데뷔를 결심했다기보다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좋은 배역과 좋은 작품을 뮤지컬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지도 않고 만나지 않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래서 사실 한번 유동이 형한테 형 저 노래 못해요라고 한 번 이렇게 거절했. 그때는 작품도 몰랐고 배역도 몰랐거든요. 그냥 형이 너 노래하냐 했는데
그냥 그 뉘앙스가 어딘가 이렇게 오디션을 추천해 해주실 것 같아서 형 괜찮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하고 사실 조금 후회했어. 그냥 오디션이라도 봐볼 걸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허락은 받았나요? 뮤지컬 전공. 그때도 약간 같은 역할로서 터스를 부렸다거나 너 뮤지컬 전공인지 연극 전공인지. 잠시만요. 제가 정리 한번 변론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연극엔 넘버링 같은 게 없잖아요. 넘버링이란 개념 같은 게 없잖아요. 있어. 있어요. 아 진짜? 이거는 꼭 편집하지 말고. 연극에도 넘버링 있잖아요. 야, 그래? 그럼요. 우리 희보에도 넘버링 있잖아. 그냥 모옆에서 이러지 않아요? 뭔 소리야? 아 그래요? 저의 불찰입니다. 정말 너 죄송합니다. 행운을 빌어줘 할 때 2.5 틀리는 이유 그래 2.5잖아. 그거 뭐야? 넘버링. 아니 근데 그래서 그냥 그때 저는 데뷔였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지? 저도 넘버링이라는 걸 개념을 모르니까 나 도대체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리언이는 모르겠어.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 받아치고 싶어. 그냥 널 보면 너무 웃음이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웃음이 난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모르겠어. 너가 어떻게 알아? 최근에 영상 봐가지고. 역시 실용음악 전공으로서 한번 딱 들으면 딱 음을 아시는 거죠. 네. 어떻게 저도 노래 해봐도 될까요? 영화 씨, 그 뮤지컬 인터뷰 하고 계신데 엄마와 조안 연기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뭔가요? 힘든 거 진짜 너무 많은데요. 제가 첫 코멘트가 걸음걸이였을 정도로 다 처음이어서 모든 게 서툴어가지고 연기적인 거 말할 것도 없이 다 힘들었어서 굳이 그냥 하나만 대표적인 걸 그냥 꼽자면은 소리적인 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소리. 네, 유소리가 좀 힘들었는데. 그것만 안 하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썼던 소리는 사실 엄마 연기할 때 쓰는 톤을 좀 주로 썼었어서 저만의 조안을 표현하는데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소리적인 걸로 어쨌든 표현을 좀 달리 좀 해야 되는데 또 조안 자체가 8살하고 18살 이렇게 또 난 이렇게 표현을 또 다르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연기도 잘 모르고 하니까 소리적인 걸로 표현을 하려고 좀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랑 대화하면서 어떤 어미를 쓰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말투를 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조카가 2명이어서 둘이 노는 걸 보면서 좀 많이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억지로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귀여운 척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 목소리를 좀 과장돼서 달리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녹음해서 들어보면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찾게 된 거는 굳이 애써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제가 연기적으로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은 좀 더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답? 여튼 그쪽에 좀 도달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시는 사람들이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9살, 힘들었어요. 19살, 29살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일단 29살 없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고든이구나. 너. 고든이니까 저는 29살이 없어요. 그 9살 때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일단 연출님께서 양식적인 아이 연기를 좀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또 고든은 아이 같은 면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연습실에서 연출님이 너 9살 안 같아. 그래서 저도 영화 씨처럼 톤도 막 과장되게 한번 해보고 어떻게? 난 가진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근데 저도 녹음해서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면 저도 좀 이질감이 또 들기도 하고
내 말이 아닌 것 같고 내 목소리로 연기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로 연기를 해도 버더러 때처럼 연기로 정답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정답을 만들어서 또 정답을 못 찾 그러고 싶었는데 뭐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이야기를 잘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네. 하고 있어서 네. 맞아. 우리도 이제 싱클레어. 앤, 우디, 맷, 그러네. 지미, 네, 그러네. 노네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소리 접근보다는 네. 상태로 접근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그 어린아이 뭐 나이 뭐 그때의 상태나 그때 감정이 이런 걸 먼저 생각해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톤은 달라지니까 그런 거는 맞아. 소리라기보다는 톤도 톤. 소리니까 근데 뭐 톤이랑 상태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나? 어떠신가요? 저도 그때 형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굳이 그때 형도 그랬잖아요. 나 지미나 노네임이랑 할 때 잘 모르겠다니까 형이 굳이 톤에 대해 신경 쓸 보다는 상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저는 상태. 왜냐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세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말투도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대친 숙주. 약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약간 안 대친 숙주. 되잖아. 그 알아? 별명? 네, 2초 늦게 이해했어요. 아 근데 그 방법도 썼던 것 같아. 내가 머더러 할 때는 전형적인 애기잖아. 애기? 아이잖아. 그래서 원래 표준어는 니가인데 일부러 더 애처럼 보이려고 너가라고 했던 것 같아. 그때는 모르고 했는데 지금 와서 수습하시는 건 아닌가요?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그렇게 보이려고.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맞아. 20대 중반 후반이었고 누가 봐도 그냥 남성인데 그게 보일까 해가지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서로가 다. 역시. 그러면 네. 네. 서한 선배님 선배님 지난주에 나쁜 자석 막이 내렸는데 초반과 후반의 고든을 연기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드레스 리허설과 총막이 달라지지 않으려고 손윤동 선배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역시. 일단 뭐 기타를 매번 계속 치다 보니까 기타가 조금씩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든 대사 중에 야, 너 왜 안 웃어? 그래서 몰라. 행복하지 않아. 웃을 만큼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제 그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이 원래부터 우울감에 젖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점차 공연을 진행하고 대본을 계속 봐오면서 이 아이가 무언가를 상실해서 오는 우울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실해서 오는 우울감을 사랑 혹은 우정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그 선택을 했다라는 그 흐름이 조금 더 집중이 됐던 것 같아서 그 흐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으면서 하는 건데 나도 이 스토리보이즈 대사 중에 선생님 행복하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아요라는 대사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걸 이제 내가 처음 포스너 했을 때랑 두 번째 포스너 했을 때랑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 대사 텍스트가 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처음에는 선생님 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지도 않아요라는 대사가 정말 무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불행하다고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이 스토리 보이즈를 하면서 근데 꼭 그게 불행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 얘기 왜 이렇게 빠졌지? 그냥 좋았어. 아니 왜냐면 너의 표정에서 마지막 씬에서 그게 보여.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 텍스트가 어떻게 기대가 다가올지. 되네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지. 난 내 자신이 두렵다. 어디까지 성장했지. 내 안에 괴물. 난 또 정답을 찾을 것인가. 아우 그렇구나. 아니 나쁜 자석 참. 형도 했었잖아요. 저는 형은 어떤 그러니까. 역할?
저는 폴이라는 폴. 역할이었는데 그 질문을 폴이 하는 것 같은데 야 너 왜 네, 안 맞아요. 와? 맞아요. 어쨌든 9살 때. 정말 가슴 깊이 여러 가지 의미로 박혀 있는 작품이에요. 나쁜 자석. 정말 뜨겁게 했고 그때 처음으로 후두염에 걸렸고 소리 너무 질러. 소리 지른 신이 많았어. 나쁜 자석 얘기만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에피소드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웃을 만큼인데 웃었던 고든이 있지. 어디서? 그러니까 막 실수가 다 아 근데 진짜 힘들어요. 왜? 왜냐면 그 벌어지는 그 돌발 상황들이 고든을 진짜 웃게 우리가 또 만들어. 경사무대니까 어. 뭐 하나만 떨어뜨려도 절벽 밑으로 떨어지려고 내가 한번 나는 한번 이런 적 있어. 동전이랑 이런 거 카드 같은 거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떨어졌나 봐. 팅 그래서 떨어진 거야 절벽 밑으로. 모른 척했어. 몰랐나? 모른 척했나? 아 진지한 장면이야? 근데 없어. 없어요. 그 줘야 되는데. 앞에서 그 야 뚱땡아 좀 나눠줘. 자 막 이랬고 한 번은 진짜 웃겼던 게 집 나간 강아지 목줄을 묶고 뭐 나는 뭐 소방차를 묶고 막 뭐를 묶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정명이었나? 집 나간 강아지를 묶고 이런 거야. 집 나간 강아지를 강아지를 묶었다고 묶고 아 맞아.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놓고 아 목줄을 이랬나? 근데 다 빵 터져서 내가 야 강아지를 묻으면 어떡해? 하면서 했는데 그 고든이 거기서 근데 웃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별명이 애들이 절대 웃으면 안 돼. 낄끼리야. 절대 웃으면 안 돼. 왜냐면 이 아이를 웃게 해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노력하는 신인데 내가 여기서 웃어버리면 이 친구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웃는 거 같은데 벌써 웃은 거 같은데 막 그 누구냐 저 정우 형 혼자 안 웃어.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고 얘 웃은 거 같은데? 그 뒤에서 고든은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입술 깨물고. 네. 그래서 그게 달라졌다. 네. 마음 가는 텍스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미처 못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세월 아니면 혹은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공감이 안 됐던 게 갑자기 더 공감이 되는 맞아.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기태가 네. 말 편히 하라고. 네네 기태. 말 편히 해주세요. 기태가 네. 헤르츠칼. 아니 대본에 충실하지 않는 배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이런 거 진짜 초심이 예민한 거 이렇네요. 아시죠? 제가 이런 거 진짜 예민하거든요. 초심이 이렇습니다. 기택 씨, 네네. 헤르츠클란 네. 풍래형 양말 사건이 도대체 뭔가요? 아 죄송합니다. 애드립을 넣었어요. 뭔가요? 저는 여기 없는데. 풍령이 너무 이렇게 늘 잘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조금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는 씬이었는데 어느 하루는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 형이 왜 저러지?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가고 싶나? 약간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다음 씬에서도 계속 식은땀을 흘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형이 본인 양말을 이제 신고 나온 거예요. 옷을 갈아입다가. 네, 옷을 갈아입다가 공연 때? 양말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옛 얘긴데 하필 그 나이키가 이렇게 근데 이제 시대에 보이지는 맞지 않아요. 않는.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앉으면 밑단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걸 형이 어떻게 알았다고 했냐면 내가 그냥 도와주지. 보태서 얘기를 하면 들어가서 바로 갈아 신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서서. 근데 아까 양말 이런 생각 순간. 근데 이거를 길게 안 하잖아. 무대에서 다른 생각이 순간 들어올 때들이 한 번씩 있지만 양말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러면서 오래 하진 않잖아 생각을. 양말 뭐라고 했지? 이미 제 대사가 끝나.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 아까 양말 그랬지. 아 말로? 아니 그 생각이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야. 마지막 그게 대사를 못 뭔지. 들은 거야. 형이 한 번 얘기하면 막 길게 얘기해야 되고 막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다른 얘기로 가는 순간 어려워지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쳐다보고 있었어. 응? 근데 되게 태연하게 응? 뭐라고 했지? 그러면 마지막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대사가 순간 마지막 대사를 바로 기억해서 하기도 그 돌발 상황에는 어렵잖아. 그쵸. 평소에는 100번이고 하지만 기태기가 당황하더라고. 순간 되게 기태기도 예?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대답을 또 능청스럽게 잘 하더라고. 맞아.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랬었다고. 얼마나 와우. 아찔했을까. 그 나이키 양말을 신고 무대에 왜냐면 올라가- 또 심지어 하얀색 양말이니까 맞아. 원래 검은색 정장 양말을 네. 신어서 아. 그 정장 바지에 맞는 그거였는데 그거야 되는데 흰색이 탁 중간에 보일 테니까. 그러면은 리언이가 인터뷰 연습 기간 동안 저한테 많은 조언을 얻었다고 어디서 했나요? 어디서 했는지 네, 기억은 안 아무튼 나는데 했던 기억에 것 남는 같습니다. 조언이나 연습실 에피소드가 있다면. 일단 인터뷰를 하면서 유동이 형이랑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다 나 이거 진짜 어쨌든 저의 인터뷰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형 나 이거 너무 힘든 것 같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인물들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막 지미를 한다면 내가 뭘 한다고 위협적인 것도 모르겠고 노네임을 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이제 유동이 형이 그냥 조용히 듣다가 근데 나는 지금 너가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너가 오히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막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너 자신을 믿고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더 가봐라. 네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너가 지금 하는 거에서 빌드업만 시켜봐라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그 뒤부터 캐릭터 리빌딩을 다시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맷, 지미, 노네임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형들은 지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미를 제일 하찮게 갔거든요. 내가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리언이 지미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슬픈 거야. 왜냐면 이 친구 우리 지미라는 역할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막 좀 와일드하고 좀 그런 내면에서 튀어나온 친구인데 리언이가 이제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 그렇게 막 와일드하고 막 그렇진 않잖아. 막 폭력적이거나 막 이럴 것 같지가 않은 친구인데 맷이 얼마나 힘들고 그랬는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울리지 않는 친구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너무 이질적이라서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강점이 될 수 있겠다고 난 생각을 했고 얼마나 애가 극한에 몰렸으면 그 모습이 내면에서 튀어나왔나가 보이잖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나는 오히려 안쓰럽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막 더 너무 좋아서 좋았지. 네. 데뷔지가 겪은 무대 위에서 아찔했던 순간은 리언 싱클레어 얼마 전 바지 뒷주머니에 구멍 난 거 알고 제가 이거를 이 질문지를 보고 안 거예요. 아 진짜요? 바지 뒷구멍 어디? 뒤에 구멍이 난 거야. 청바지인데 구멍이 나. 그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이 대본을 받고 나서 말했어요. 의사 봤더니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이미 선생님이 보시고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의상팀 선생님들이 구멍 메워주셨습니다. 제가 베어라는 공연을 할 때 솔직히 이제 알류데어라는 곡은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이제 뮤지컬 뭐 보거나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 베어라는 작품 중 대표곡 중 하나인데 연습실 때도 전 그 노래를 이미 알아가지고 가사를 외울 필요가 없었던 노래였어요. 근데 이제 배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2층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있는데 당신도 물론 알겠죠 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공연 그, 중에요? 그 엄청나게 많이 불렀고 들었던 노래인데 그래서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무대에서 솔로곡이라는 걸 불러봤다고 배워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맞아. 한 번 기억 안 나면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중요한 노래고 어떡하지 하니 결국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허밍으로 했어. 나나나 하셨어요. 나나나는 안 하고 올라가겠죠. 저렇게만 하면 그네 빠진 게 돌아도 바로 그런 거. 짧았네. 와, 그 뒤로 제가 습관이 생긴 게 공연 전에 전 뭐 인천에서 사니까 멀리 다니잖아요. 그래서 공연 전에 런을 한번 들고 도착해서 런을 한번 들고 공연을 하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차에서 오는 길에 한번 듣는 그런 습관이 생겼죠. 근데 그런 거 같아. 항상 공통적이지만 뭐지? 블랙아웃이- 하는 순간 와. 맞아 진짜. 그래서 나는 맞아, 오히려 맞아. 공연 전에 정말 어려운 대사들이나 이런 거는 하고 들어가는 게 나를 안심시키고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긴 한데 사소한 거나 원래 한 번도 안 틀렸거나 이런 건 오히려 생각 안 해. 맞아요. 왜냐면 그 대사는 뭐였지? 거기 뭐였지? 하는 순간, 순간 기억이 안 나. 그 대사쯤 갈 때 맞아, 내가 맞아. 아까 여기 생각했던 건데 하면서 자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이 맞아요, 결국엔 맞아요. 그 배역으로서 집중해서 즐겨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의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막 심장이 갑자기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 맞아. 그건 어떻게 해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 있죠. 어떻게 해도 기억 안 나는데 입이 많이 입에 쉬는 거. 나갈 때 있어. 와. 도와줄 때 누군가 도와줘 지금. 맞아.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 다시 안 까먹는다. 진짜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냐면 꿈에 계속 나와. 누구나 배우 그 아, 꿈 안 그런 꿨다는 배우가 없어. 아 진짜? 음, 다 꿔보신 거예요? 맞아. 저도 껐던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해본 적도 하고 싶었던 적도 연이 닿지도 않은 공연을 내가 막 해야 돼서 맞아, 나 맞아. 이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 해야 돼. 맞아요. 갑자기 무대 올라가야 대본 되고. 주고 하라고. 근데 갔는데 만석이야. 막 MR 나오고 있어. 나 모르는데? 근데 막 관객분들이 뭐야 이러면서 막 다 나가죠. 아 꿈에서. 너 맞아, 지금 맞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뭘요? 그때 있었던 일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구나. 그때 그거 기억 안 나? 그거 저도 들었어요. 뭘 들었어? 되게 조용조용히. 기태가 맞아. 진짜 끔찍해. 맞아. 아 블랙아웃 특별한 맞아. 어떤 그건 거 맞아. 없어? 무대 위에서요? 아찔했던. 저 배우할 때 떨어졌었어요. 맞아. 무대에서? 응. 무대에서요? 진짜? 와, 저 그때 팔 빠졌었잖아요. 왜요? 몰라, 그냥 너무 슬펐어. 공연을 하면서. 근데 나는 원래 어둠 속에서 잘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떠나고 나서 내가 막 오열하면서 왔는데 내가 그냥 너무 슬퍼 너무 우니까 이게 방향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암전되고 소대로 퇴장을 해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순간 너무 그럼 울어가지고. 그때 하지. 어디에 있나요? 보이나요 내 눈. 아무튼 그래서 그냥 걸어갔다. 난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걸어갔는데 발 딱 하고 떨어진 거야. 2층에서? 아니 1층에서 이제 객석 쪽으로 탁 떨어지는데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뱀프라고 이제 MR이 이게 정해져 있는 길이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이제 연극 전공이라 모를까봐. 아니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뱀프가 간주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끊어지기 전에 이제 난 옷을 갈아입고 다음 신 바로 그 다음 신은 저 신 앱솔루션이라서 아니 근데 어깨가 빠진 거야?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딱 눈을 떴는데 여기 객석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럼 그냥 빈 좌석에 앉아버리고 못하겠다. 다행히 아무도 안 앉았었어 그때. 그래서 막 기어 올라갔다. 근데 기어 올라가서 1층으로 올라갔어. 근데 어디로 퇴장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벽을 잡고 이렇게 막 갔다. 근데 이제 무대 감독님이 빨리 오라 빨리 그랬는데 팔이 안 움직이는 거야. 어떡해. 그래서 일단 난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딱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노래 마치고 병원을 갔더니
팔이 빠졌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신기해도 잘 꼈대. 내가 빠진 걸 옷 입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꼈대. 다행이다. 원래 팔이 빠지면 더 뺐다가 탁 놔야 다시 들어가는데. 그 아찔했던 경험. 무대에서 떨어져 봤어요. 헐, 아니요, 진짜 저는 아찔하다. 항상 약속과 그런 것들을 내 감정에 취해서 그것들을 저버리지 않고 마음은 뜨겁게 심장은 뜨겁게 머리는 머리는 차갑게 차갑게. 명심하겠습니다. 네. 기특신 없어요? 어나더 컨트리 했을 때 갑자기 손에 양팔에 쥐가 온 거예요. 양팔에 네. 근데 거기 장면이 그 프리펙트 애들이 한 번 나오면 좀 오래 있잖아요. 등장했는데 뭐 어디 부딪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손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펴지질 않는 거.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연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계속 이거를 손을 뒤로 가렸는데도 의식을 하니까 더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니 막 여기까지 쥐오고 그래서 이러고 연기했던 그 질럿처럼 연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오가이미. 네. 아무튼 나는 원어더 컨트리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내가 오이를 못 먹어. 오이요? 응. 오이를 못 오이 먹는데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초록색 잼으로 진짜 오이처럼 보이게 물론 너무 조금해서 뭐 멀리서는 잘 안 보일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항상 어떤 잼 같은 걸로 만들었어 오이 샌드위치를. 어느 날 하루 공연하다가 내가 탁 먹고 되게 시니컬하게 이렇게 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탁 먹었는데 아삭한 거야. 오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향에 너무 하니까 생각을 하고 먹은 것도 아니고 몰랐는데 갑자기 그 향이 팍 나니까 막 뱉고 싶은데 뱉을 수는 없잖아 지금. 맞아. 그리고 맛있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씹지도 못하고 막 삼켜버리고 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상황이 왜 여기 오이가 있지? 약간 멘붕이 왔었지.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 진행하시는 PD님이 정성껏 정말로 오이 샌드위치니까 오이 샌드위치로 한번 먹어보라 어떤 좋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미리 공지가 안 됐던 거지. 아찔하네. 꿀떡 삼켰어. 영화는? 저요? 저는 아찔했던 순간보다는 아찔했던 순간이 올까봐 늘 조심하는 게 있는 게 제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유동 오빠랑 호송 오빠랑 준환이랑 특히 에너벨리 장면을 할 때 항상 거기서만큼은 자세에 집중을 하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책도 펼쳐줘야 되고 이렇게 팔도 모아줘야 되는데 세 분이 다 너무 크니까 원래는 무릎을 꿇고 해요 뒤에서. 근데 제가 무릎을 꿇으면 없어지거든요. 그 세 분이랑 할 때는. 덩치가 그래서 너무 커서. 서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서서 하면은 이게 자세가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성일 오빠가 한 번은 공연 끝나고 야 영화야 너 에너벨리 장면 할 때 무슨 오토바이 타고 있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연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에도 신경 써야 되고 뒤에 유진 선생님 집중 깨질까 봐 뒷자세도 신경 써야 되고 하물며 팔이 짧으니까 오빠들 목을 졸릴 그러니까 한 번 연습 때 한 번 유동 오빠 목을 졸른 적이 있어서 대사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신경 써야 되고 진짜 웃겼어. 2번 있었어. 영화랑 할 때 웃긴 일이. 한 번 연습을 안무를 하면서 그럼 자 파트너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됐다. 나는 뭐 이렇게 맞대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됐다거나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했는데 보니까 팔이 짧아서 그래서 오케이 그거 어떻게 해야 편하냐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았어. 근데 그 다음번에는 영화가 이제 런을 도는데 런이었나 아니면 그 장면 연습인가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확 안았는데 그래도 안 끊고 해보려고 했는데 맞아. 근데 우디였어 그래서 너무 미안. 네, 그런 연습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무대에서 생기면 너무 큰일 나니까 전에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호성 오빠랑 최근에 할 때도
한 번만 안무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편한 자세를 한번 잡고 공연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곳이 무대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나 맞아. 라는 생각을 해. 근데 매번이 실시간. 그 아찔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나 예전에 한번 대사를 한번 까먹었어. 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뭐 한 15초여도 나한테는 40분 15시간 같은 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만약에 10초, 15초 동안 평소에는 생각을 3개밖에 못 할 거면 40개 정도는 할 수 있어. 생각이 엄청 빨라지더라고. 여태까지 배우가 대사를 까먹어서 공연이 중단된 적이 있나? 그 다음 생각이 그 찰나에 그 생각. 그러면 그 일로 은퇴한 배우가 있나? 내가 처음인가? 치료가 될 수가 있다. 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내려고 하는데 안 나니까 이렇게 됐어. 진짜 블랙아웃이 진짜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진짜. 근데 그때 기적같이 아무 말이나 뱉자 하고 탁 뱉었는데 대사가 나왔지. 그 맞는 대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확한 대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순간 찰나에 막 1, 2초간 그 생각이 지나치고 그러면 지금 이 씬의 상황을 생각하자. 내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이 씬만 이어주면 된다 하고 아무 말이나 뱉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 대사를 수십 수백 번을 연습 때 뱉어놨으니까 비슷한 말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맞아요. 한 단어 빼놓고 그 다음 말이 이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해놔야 돼. 붙어 있으니까. 맞아. 맞아. 정전된 날 공연 하신 분 있어요? 나 작년에. 나 배어 할 때도 정전됐고 그래? 스멜의 작업 할 때도 배어 오. 정전됐고 와. 난 정전 진짜 많이 형 없었어요 그때? 내 실수로 이렇게 된 아찔함이 아니라 이거는 내 사고. 실수가 네. 아닌 사고로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후련했던 사나이 할 때 두 번째 공연이었어. 그러니까 난 또 얼마나 떨려. 난 첫 불공이 공보다 더 두 번째 떨려. 공연이 더 맞아. 떨리거든. 불공이 더 떨려. 그래서 이렇게 막 공연을 하는데 첫 번째 내가 나와서 무대에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그래서 막 노래하고 막 혼자 연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래를 딱 시작했어. 남 타이어고 넘어가는 게 내 어떤 대사인데 그걸 딱 했는데 갑자기 MR이 탁 꺼지는 거야. 정전인가? 근데 조명이 들어오네. 그러면 잠깐만 저기 아예 콘솔이 나갔나? 그러면 공연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배우는 무대에서 내 생각에 내 사명은 내가 끊을 순 없다. 무대 감독님이든 책임자가 나와서 맞아. 끊어야지. 내가 감히 어떻게 이 극을 내가 내 임의대로 중단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막 노래를 막 불렀어. 무반주로? 막 무반주에 막 대사하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든 생각이 이 다음 노래로 이어가지 않고 퇴장을 해서 감독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0번에서 4번이었어. 이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노래랑 하고 간 거야. 3번인가까지.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생각을 다 한 거야. 근데 막 입에서는 막 노래랑 연기가 막 나오고 있어. 와, 막 더 크게 하고 다음 큐 대사를 했는데 갑자기 MR이 기적처럼 탁 나와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나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는 거야. 오히려 그런 위기에서는 우리가 약간 차워지잖아. 맞아. 알고 봤더니 너무 미리 가서 다시 키려고 하다 끈 거야. 근데 나는 그동안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멈췄어 봐. 맞아. 그럼 나는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도 없고 갑자기 MR이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막 이러지. 어우. 끔찍했지. 정전? 언제 뭐 할 때? 난쟁이? 난쟁이들 할 때 그 대학로 까치가 맞아. 전봇대 전기줄을 쪼아가지고 맞아. 대학로 일대가 정전이 됐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진행이 돼? 아니요, 조명이랑 이제 마이크 다 나간 거죠. 완벽하게 정전이었으니까. 맞아. 복구가 됐어? 복구가 걸리는데 한 10분, 20분? 이렇게 되게 걸렸어요. 금방 되는구나. 네, 그래도 금방 됐어요. 분장실에 있었는데 다행히. 근데 막 이제 그래도 난쟁이들은 애드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극 중에 찰리랑 그 빅이 그 마녀의 집에 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탁 정전이 되니까 할머니 화장실 어디 있어요? 화장실 이래가지고 뒤로 소대로 가서 이제 무대 감독이랑 소통하고 와가지고 아 이 집 불이 나갔네 뭐 이러면서 그런 동안에 이제 조금 복구가 됐던 거. 나는 커튼콜 때 제가 마지막 그 커튼콜 바로 전에가 제가 종을 딱 3번 치면 그게 끝나요. 근데 종을 3번째 딱 치자마자 암전됐어. 정전이 암전이 아니라 타이밍이. 그래서 탁 하는 순간 정전돼가지고 저희는 괜찮았어요. 우와. 그니까 신기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그런 우연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매력적. 그러니까 매력적인 뮤지컬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뮤지컬!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팬들 만나기가 쉽진 않지만 편지도 많이 받고 SNS를 통해서 후기도 보실 텐데 응원해주는 팬들을 보면 어떤 감정이 다들 드세요? 너무 감사하죠.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에게 더 좋은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 이게 막 진짜 우리가 이런 자리여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거든. 맞아. 정말 감사하고 난 아직도 사실 신기해. 누가 날 안다는 거, 누군가가 날 좋아하고 응원해 주신다는 거 이런 게 이상하게 나는 아직도 좀 잘 실감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너무 감사하고 편지는 한 장도 안 보관하고 버렸는데 계십니다. 내 집에서는 더 이상 안 돼서 본가에 있는 내 방이나 이런 쪽에다가 보내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다 최대한 만약에 오늘 너무 늦게 집에 도착했으면 막 꼭 읽어봐. 왜냐면 그래야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막 어떤 분들은 막 편지 쓰다 막 마지막에 갑자기 글씨가 날라가 저 이제 들어가야 돼서요 하면서 막 끝나. 그러면 이제 막 그때 상황도 막 보이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서 공연은 재밌게 보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본인들이 어떻게 요새 어떤 일이 있는데 뭐 그거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이랬다 나 때문에 뭐 힘이 났다 혹은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보면 되게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동반자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어. 공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 더 앞으로도 더 아껴주고 우린 더 열심히 하고 더 아껴주는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꼭 내 팬 뭐 이런 걸 떠나서 뮤지컬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배우들이 조금 더 그런 좋은 관계로 계속 서로를 응원해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처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정 시간 뭐 8시면 8시, 6시면 2시면 2시 이럴 때에 그 장소로 직접 와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우리는 일이니까 출근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관객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정말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 특정 시간, 특정 장소까지 와서 이게 관람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허투루 할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참 속상할 때도 있고 막 몸이 막 너무 안 좋거나 막 할 때는 맞아.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막 10시간을 자도 100시간을 자도 몸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난 정말 막 컨디션 좋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막 엉망이 돼 있을 때도 있고 이러면 너무 속상하지. 맞아. 들어가기 전. 근데 관객 입장에서 그게 되게 속상해요. 아파가지고 캐스팅이 변경이 됐는데 이제 막 SNS나 이런 데가 죄송합니다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속상해요. 그래요. 왜 근데 죄송하지. 근데 왜냐면 약속이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을 약속의 못 지키고 직업이기 하니까. 때문에 지방에서
이날만을 기다려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맞아요. 이 날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을 텐데 그게 참 많이 죄송하죠. 다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를 제가 어떤 이제 보내주신 편지를 읽었을 때 약간 정의 내려준 듯한 말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준다는 건 자기 삶의 일부를 이렇게 내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딱 그냥 저희가 느끼는 것들을 진짜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는 게 아닌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삶을 내어서 이 이렇게 뮤지컬을 보고 계신 부동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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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인인데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은 이런 제가 어떤 배우인지 아직 되게 많이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지금 비춰지는 모습만으로도 너무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편지 적어주시고 선물 주시는 걸 보면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죄송할 정도로 그걸로밖에 그 마음이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정말 크게 정말 많이 감사하거든요. 이게 저도 누군가의 선물을 챙기고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의 시간을 쏟잖아요. 근데 이제 팬분들도 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 선물을 사러 가고 시간을 투자해서 편지지에 편지를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인데 그걸 너무 좋게 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는 거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같았으면 좋겠는 거지. 서로를 생각하는 게. 그냥 딱 그러면 제일 건강하고 너무 아름다운. 관계죠. 관객분들이 무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순간이 이분들이 정말 나랑 같이 연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몰입을 해줄 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관객을 전부 몰입시킬 정도의 연기를 본인이 했다. 한번 그렇게 경험하니까 납득시키셨네. 계속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뭔지 알지? 되게 묘하고 되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재밌다라는 게 느껴져. 이분들이 너무 집중을 해주시고 나랑 같이 호흡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면 그래서 나도 그렇고 공연을 볼 때 공연 한 것 같아. 보고 나오면 진 빠져. 맞아. 같이 하니까. 끝이야? 뭐 말이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죄송스럽다라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더 어떤 말을 첨언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럼 오늘 들었어요. 하나 만들어주죠. 서한 씨가 팬들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칭하는 어떤 단어를 하나 만든다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르겠어. 네. 잘라주세요. 죄송합니다. 야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네. 달려왔다고 해도 그럼요. 근데 깜짝 놀랐어. 과분하게 담겼어요. 마음에. 근데 이제 뭐 감사합니다. 난 뭐 그릭 요거트 합니다. 약간 이런 그런 걸 난 요구한 그런 건데. 식으로 아니 난 왜냐면 좀 식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중 제일 식상한 그중 제일 식상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 딴에는 제일 표현하고 싶었던 그 표현이 그거였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물구나무라도 아니 농담이야.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서한 씨가 하고 본인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도 놀라는 게 너무 웃겼어. 감사를 넘어서 사랑하죠. 그럼요. 진짜 너무 감사랑 감사드리죠.
감사랑 좋다. 감사랑으로 아까 합시다. 앞에 그 편집해 주시고 이건 꼭 내보내는 거.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요 나갈 겁니다. 그냥 인사해. 감사랑합니다라고. 감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할게요. 감사랑합니다. 친구지만 창피하네요. 이걸 아까 했다면.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디 가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식은땀이 나요. 만져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기택 씨. 네. 네, 맛집 내비게이터라는데 혹시 대학로 맛집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학로 맛집이 어디가 있지? 그냥 본인한테 제일 맛있었던 거. 예를 들면 그냥 아무데나 그 브릭스 시어터 4층에 있는 샤브샤브 집. 브릭스 등촌. 시어터 어디야? 등촌 아, 거기. 거기 네. 브릭스구나. 투클라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름을 요새 잘 모르겠어. 나 오늘도 뿌띠체 씨야, 그러니까 응? 플러스 시었다. 바뀌었어 이름이? 예전에 엄청 뿌띠체리 뿌띠체리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극장 이름을 모르겠어요. 대명? 대명. 아, 맞아. 그날 우리 같이 있었지. 맞아. 대명. 어디냐니까 예스 예스 24. 동양예술. 거기도 링크고 대박. 이제는. 아 맞아 동양의 링크. 거기랑 그 형이랑 먹었던 햄버거 집 어디죠? 해화동 버거? 아, 해화동 해화동 버거도 버거도 맛있었고. 근데 참 신기하다. 우리 대학로가 예를 들면 뭐 광고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런 SNS나 뭐 이런 것들에서 가끔 뭐 맛집 소개해주는 막 그런 것들 있으면 옛날에 이렇게 막 보면 대학로도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일 때문에 매일 나가고 이렇게 돼서 잘 구석구석 안 보고 막 이래서 모르는데 유명한 집, 줄 서서 먹는 집 막 맛집들이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그냥 매일 고복민, 육안의 국수가 이렇게 뭐 그런 곳에서 포로이, 서브웨이 이렇게 먹다 보니 모르는 거지. 그 얘기 있잖아요. 대학로 배우들이 만약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우면 화장을 하면 서브웨이랑 김밥만 남는. 와, 전 진짜 서브웨이만 남을 것 같아요. 서브웨이 진짜 많이 서브웨이만 먹어가지고. 먹어서. 네. 오늘도 서브웨이 먹었잖아요. 나는 먹는 게 되게 즐거움이라 그런 사람이라 연습 때 떠올려. 식당이 뭐 3개다 아니면 뭐 혹은 많이 있는데 뭐 5개다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대부분 그냥 오늘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5개의 선택지 없으면 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먹고 싶은 그냥 돈 내고 그냥 먹게 되더라고. 주로 어디 가셨어요?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그때 달라. 그 해화동 버거도 한 번씩 가고. 영화랑 우리 그때 맞아요. 피터팬 피터팬 스테이크도 스테이크도. 갔었고. 팬 스테이크. 은수랑은 저기 피제리아오도 갔었고. 난 샤브샤브. 막 샤브샤브 먹으러 가고. 소떼 맞아요. 샤브샤브도 샤브샤브. 맛있는데. 알지. 맞아, 소떼도 소떼도 맛있지. 맛있다. 그 정돈인가? 돈가스. 돈가스. 정돈 맛있더라고. 거기도 맛있어요. 아 담담도 담담. 맛있습니다. 샤브샤브. 담담이 어디 있어? 그 쇠대 쪽. 난 그래도 콩나물 장수. 공장. 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가 처음 생길 때 마침 내가 그 개관작을 거기서 하면서 그 막 오픈할 때부터 막 있었어요? 먹었었던 막 그런 기억이 있어. 그래서 공장 진짜 많이 먹잖아. 모더라 할 때. 막 겨울에 공연 전에 너무 자극적인 거 먹으면 혹시 무대 올라갈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럴 때 거기 국밥을 딱 한 그릇 먹고 가면 맞아. 따뜻해져서 몸도 풀리고 원래 그거잖아. 한국 사람들은 국밥 힘으로 산다고. 그렇죠. 힘든 일 있어도 국밥 한 그릇으로 뚝딱 일어나는 우리 부동이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인의 패기로 내가 이 작품, 이 역할은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있어요. 뭐예요? 저는 레드북의 안나. 안나? 워낙에 스토리도 좋고 넘버도 좋고 그런 이유로 무조건 당연히 너무 하고 싶은 작품인데 안나 넘버인데 난 이제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제가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삶을 한 문장으로 정해놓은 정의라고 느꼈거든요. 어쨌든 저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선 제가 행복해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행복해지는 법을 아직 잘 모르는데 그거를 안나를 하게 되면 안나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안나에게 행복이란? 선유동?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레드북의 안나 언젠간 꼭 그 모습으로 무대에서 네.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네, 열심히 하고 기대되네요.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나는 나를 나도- 말하는 사람. 너무 재밌게 봤는 공연이죠. 저 작품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나라는 이유로 내가 되고, 나는 나를 되고, 이렇게 되고 내가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사라지는 티 없이 예술이다. 맑은 시대. 맑은 시대에 새까만 얼룩을 남겨. 남겨. 새까만 얼룩이 되고 싶다. 네. 네. 아 좋은 의미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작진이잖아. 여신님 창작진 분들이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최고의 팀. 나는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리고 진짜 미쳤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대사랑 이런 맞아. 음을 진짜, 드라마랑 딱 붙여서 만들어놨지? 이렇게 감탄하면서 봤었어. 그걸로 나도 위로받고 맞아, 진짜. 가사. 의문이 진짜. 보러 생기고 가야겠다. 막 너무 좋아. 나 너무 여신님 좋아. 얘기한 거야. 형은 레드북 얘기. 다. 다 그 창작진. 전 둘 다. 난 레드불 못 봤어. 그래서 저 레드북 보고 저 작곡가님한테 카톡 드렸거든요. 미쳤다고. 네. 아니 미쳤다고 어떻게- 했겠어 작곡가님. 아니 그냥 너는 그런 아이구나. 작곡가님한테. 근데 네라고 했어요. 원하는 것들 다 들어줄게. 투정 부려도 다 받아줄게. 아그 쓰리고 아픈 기억. 서한 씨는? 연극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인극. 1인극. 네. 정말 그걸 객석에서 봤을 때 너무 그냥 아름다웠어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내가 연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 연출이나 그런 대사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뮤지컬은 시데레우스의 케플러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시데레우스를 보고 나서 진짜 한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시데레우스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악도 너무 좋고 그 케플러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뭔가 열정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서 해보고 싶다. 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싶다. 리현 씨는 저는 사실 제가 대표적인 이제 성덕 출신으로서 저는 순호도 해보고 피터도 해보고 포스노도 해보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와가지고 다 이루었다. 아니요 지금은 없다. 네. 아니요 만족한다. 아니요 지금은 이 작품에 이 캐릭터 하고 싶다가 아니라 약간 조반니 같이 좋은 창작 작품에 좋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두운 극은 말고 웬만하면 밝은 극으로 하고 싶어요. 옛날엔 막 하고 싶었던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하게 되면 있었던 거여도 좋고. 맞아. 저는 온더비트라는 연극이 있는데 아 이번에 보러 갈 거임. 약간 진짜 충격 먹었어요. 1인극이라는 공연을 처음 보기도 했고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진짜 단 1분도 지루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었고 약간 연기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연기 공부하고 싶어서 배우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쇼맨 봤냐 쇼맨? 안 봤어. 그 이번에 미쳤어.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이것만 하고 싶다 하는 작품이나 캐릭터보다는 이제는 연차들도 많이 쌓이고 하긴 했지만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아니 뭐 어떤 배우 뭐 아무튼 그냥 앞으로의 어떤 자기가 그냥 그런 얘기를 괜히 한번 나눠보고 싶네. 저는 올해
작년이랑 올해랑 좀 바뀐 게 올해는 좀 많은 시도를 해보자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연기적으로. 왜냐면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캐릭터들이 물론 많이 다르지만 결이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연기에 대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조반니나 용이나 뭐 레이몬드나 결들이 비슷해가지고 항상 이런 비슷한 결들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다른 것도 많이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싱클레어나 스메르나 뭐 보쉬, 와일드그레이 보쉬 이런 역할로 올해는 연기에 대한 다른 점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일단 그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우 정신이 확 드네. 저는 뭔가 배우로서라기보다 그냥 저 스스로 김서환으로서 뭔가 요즘 최근에 들어왔던 생각이 어쨌든 프리랜서니까 뭔가 다음 일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뭔가 일을 찾아가야 되거나 혹은 다음 어떤 작품을 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순간이 지금 충분히 무대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왜 지금 내가 불안하고 걱정해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조금 줄여보고 지금 하고 있는 혹은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감사하면서 좀 충실히 잘 해낼 수 있는 마음만 좀 가득 채워두고 싶은 게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저 스스로. 맞아요. 공감해요 너무. 맞아. 불안이 불현듯 막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맞아. 나는 배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일이 없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난 뭔지 모를 막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지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막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막 그래. 막 잘 되고 싶고 막 다음 작품 또 하고 싶고 막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왠지 모를 막 항상 부담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달리 하려고 하지. 맞아. 근데 불안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약간 저희는 3개월짜리 계약직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합리화를 하면 안 되잖아. 맞아. 그냥 지금 순간에 내 눈을 가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즐길 수 있고 행복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가짐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참 어렵지. 맞아요. 맞아요. 사실 배우로서보다는 조영화로서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을 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또 배우에도 적용이 되면 내일 더 나은 나를 위해 오늘을 사니까 그게 작품에 임할 때도 좀 필요한 태도가 될 것 같고 당장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당장 내일만 생각하면서 오늘을 좀 알차게 보내면 오늘 하루도 뿌듯하고 그런 오늘을 보냈기 때문에 더 나은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도 행복할 거고 약간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은 더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보게 된 문장인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자잘한 행복에 이렇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큰 행복에 확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난 되게 쉽게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기 선배님들도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무료함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좀 익숙해져서 재미를 못 느끼는 상황들이 올 텐데 그냥 그럴 때는 되게 사소한 행복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나 뭐 그럴 때 느껴지는 작은 행복들을 좀 크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면 배우 생활을 이렇게 오래오래 끌고 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장도 한번 꺼내봤어요. 너무 멋있네. 나는 내일의 유동에게 다 넘겨버리는데.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넌 오늘만 살지
아닌데? 넌 내일만 살지. 아저씨 대사 그 뭐죠? 난 오늘만 산다잖아. 난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놈은 내일만 사는 놈이 이겨. 이런 대사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사람한테 음. 진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치.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을 네. 걱정하면서 네. 사는 사람은 음. 오늘만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죠. 감사합니다. 난 내일까지 같이 살아버리잖아. 아 지금 내일로 넘겨버렸어. 근데 좋은 말이네요. 음. 행복은 빈도다. 강도가 내가- 아니다. 강도가 내가 아니다. 그거랑 비슷한 말로 옛날에 베르테르에 나오는 입시할 때 듣고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는 구절이 있는데, 슬픔은 깊이만 있지 넓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라는 말이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어차피 내 아픔은 내가 제일 기쁜 것 같고 뭐 겉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거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 슬픔도 아니 기쁨도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쁠 수 있는 거고. 생각하기 항상 나름. 모든 순간에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들으면서 행복한 거고. 필기하는 게 너무 왜요? 보지 마세요. 뭘 계속 열심히 쓰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이거 하나 적었어요. 슬픔은 넓이가 아니고 깊이라. 아주 좋은 말이네. 맞아. 근데 대사야 대사. 빈도가 사실 저희는 이제 엄청 자극적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인물을 연기하면서 뭐 행복감과 뭐 좌절감 이런 게 이제 많이 항상 느끼다 보니까 행복의 빈도보단 강도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빈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요. 매사에 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네.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살아 있음에. 살아있음에 서건영이 자주 하는 말 있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또 없어. 없다. 네, 그럼 이제 현재 출연 중인 작품 네. 차기작 6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스스테이지 24 일관에서 더 픽션이 공연됩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언이의 기운을 받아서 예스 1관에서 까랑와이. 네, 잘 이어받아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선배님, 선배님 아니지? 동기야. 네, 이제 저는 인터뷰를 막 마치고 이제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막공을 앞두고 이제 와일드 그레이와 히스토리 보이즈 10주년 열심히 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놀러와 주시면 시간이 되신다면 꼭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형들이랑 같이 이번에 히스토리 보이즈 10주년에 참가하게 됐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고 10주년인 만큼 사랑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뷰를 잘 마쳤고요. 인터뷰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잠시 무대에서 내려오지만 저를 잊지 않고 조 영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테일, 히스토리 보이즈, 와일드 그레이, 더 픽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 있겠죠. 분명히 뭐,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인터뷰 마무리 잘 하고 다시 또 같지만 새로운, 익숙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했던 질문들이랑 조금 비슷한데 요새 재연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더 나은 나보다 과거에 나만큼 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한번 조금 뿌듯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더 치열할 수 없게 치열하게 해놓은 거야. 어떤 모 작품을 대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때 나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 그러니까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발전하면 그건 뭐 베스트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내 자신을 한번 칭찬했던 적이 있어. 내 자랑은 아니고 내 말은 뭐냐면 더 나으려고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지금도 본인이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힘내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건데 본의 아니게 자랑이 되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데뷔즈와는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6월 말에 새로운 조합으로 유동스픽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SBS 팟캐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파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럴 거면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잖아. 이럴 거면 근데 여기가 이게 이거 뭐였지? 밝고 신나게 끄듬을 올려서 아까 어떻게 하셨죠? 창조해내세요. 아니면 그걸 패러디 해도 되고. 이럴 해보자. 거면 이럴 거면 그렇지. 해보자. 오케이. 이럴 거면 뮤지컬. 고생하셨습니다.